세 번째 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나간 일부 구구, 야구 방망이를 들고 헌재 앞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수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이제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까지 공개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방송까지 저희가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정미 재판관 집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동 아파트가 이정미 재판관이 사시는 곳이에요. 그 미용실도 알아냈다면서요, 자주 가는. 그 앞에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뭘. 그런 거예요? 자주 가는 마트도 알아냈다면서요. 아, 다 있어요. 아파트에 있는 슈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일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요. 요즘 말이에요, 재판관들 네. 1대1 경호가 붙었는데 실탄 지급됐대요. 아니, 실탄 지급을 했던, 고사총을 지급을 했던 그 슈퍼를 못 가냐고요. 가야죠. 아니, 아무나 가서 사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요.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아파트.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에 가지 마세요. 무장경찰이 총 들고 있습니다. 네, 유태곤 실장님. 사실은 자택 주소를 공개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언은 안 나왔지만 이정미 재판관이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섬뜩하죠. 저게요, 우리 많이 보던 거죠. 뭐 예전에 이제 검사, 판사들은 조금 덜한데 자녀가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거 압니다. 참 이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쁘더라고요. 라고. 따님 참 이쁘게 키우셨습니다. 따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 안 합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고 1차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경찰 당국의 책임을 묻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분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했을 때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경찰청장한테. 말싸움 수준이고 누가 뭐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조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이 그거였다고요. 그렇죠. 예. 오늘 밝힌 거는 사고가 나면은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경찰 당국이 시그널을 보내준 걸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집 주소를 공개하는 것도 뭐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점점 더 행동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경찰 당국도 그렇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분이 반평생을 공안검사로 살면서 법과 질서 이런 걸 거의 뭐 입에 달고 사신 분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오겠지만 그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슈퍼마켓 주소와 아파트 주소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신변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발언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을 난도질한 사람이 방망이 한번 들었다고 신변 보호까지 요청을 했다. 박 특검은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피호텔의 사우나 단골이다. 가서 털이 제일 많은 사람을 찾으면 박 특검이다. 뭐 사우나 주소까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 칼럼. 이렇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워딩들인데요. 이거는 정면으로 어쨌든 지금 법치주의잖아요.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거 도전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그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이다. 예. 왜냐하면 그 실제 살고 있는 주소나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아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정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변 위협을 적극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워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인 거죠. 예.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뭐 민간인 사이에서 뭐 그런 것도 물론 그 위중한 죄이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헌재라는 그 법치주의 위에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정미 재판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 공권력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안에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느 쪽이든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과 위협, 협박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정 의원님. 진짜 예. 법치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거는 본인은
거기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서 위협하거나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테러 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려하는 것인데 효과는 달성하는 거예요. 공포를 주고 예. 공포를 확산시키고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효과는 확산을 시키면서 선동을 하는 거면서 우리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도 알고 아파트도 알고 사우나도 알고 탄핵 기각 시켜라. 사실상의 뭐 이거죠. 테러나 그런 위협을 하면서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예. 법적인 책임은 이제 빠져나가는 지능적인 어떤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는 것, 대한민국의 어떤 경찰력 이거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잘 참으면서 재판관이나 그다음에 지금 박영수 특검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 경호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한 협박입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분명하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경찰이 지금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분명히 책임 방기다. 당연하죠. 권위를 어떻게 지켜가는 거냐면 권위 있는 기관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위를 지켜가는 거거든요. 저건 다른 말로 하면 경찰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권력 자체가 우습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찰은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되는 것이 경찰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책임이 대단히 크고 저는 이 얘기 꼭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3.1 독립선언서 기억하십니까 혹시? 5등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더라. 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 국민들은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건데. 시험 문제도 나오고 했어요. 예. 저는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분명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과 대한민국 국민은 수준 높은 민주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럼요. 세계 만방에 예. 좀 보여야 되겠다. 보여주노라. 이런 일들이 오늘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돌직구를 날리셨듯이 지금 경찰 측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위 집회 현장에서도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임한다면 대다수의 평범한 시위 그리고 시민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참가자들의 어떤 이런 폭력과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분명하게 경고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잠시 후에 광화문 광장의 상황이 좀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광화문 광장 계속해서 중계 카메라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